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이 털렸습니다. 3,360만 명의 정보 유출.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쿠팡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란 경제전문기자 박소 매경 이코노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370만 명입니다. 우리 국민이 5,100만 명이니까 성인 한 4천만 명 초반. 우리 성인 대부분의 정보가 털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쿠팡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쿠팡의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국적 직원이 유출했다고 좀 알려졌는데 이분이 원래 하시던 업무가 어떤 부서의 어떤 일이었는지. 그것이야말로 지금 수사의 영역인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경찰과 정보기관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 대책 같은 것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회사에서? 지금 현재는 피해 범위하고 그다음에 유출된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일단 우선 급하고요. 그다음으로 급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먼저 확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그 피해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란 기자, 뭐가 지금 털린 거죠? 일단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최근 주문 정보 5건, 그리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털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쿠팡 측이 강조한 거는요,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그런 거고 네. 혹시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쿠팡 사칭하는 전화, 문자 등에 중에서 2차 피해 조심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비밀번호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국 국적 직원의 소행이다. 여기에 무게가 실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쿠팡 측이 처음에 피해 사실을 밝힐 때도 외부에서 해킹 등을 통해서 침입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뭔가 발생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쿠팡이 지금까지 인지한 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 직원이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 이용해서 접근한 뒤 정보를 대량 유출했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은 사실상 5개월 동안 정보 유출 사실조차 몰랐던 거고요. 이 직원이 10월 초에 퇴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직원이 일부 쿠팡 고객에게 최근 주문 목록과 전화번호 등 쿠팡 계정 정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해서 당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 라는 식의 협박성 메일을 보냈고요. 이 소비자가 화가 나서 쿠팡 측에다가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쿠팡은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조사에 나선 거고요. 그러니까 고객이 신고하기 전까지 쿠팡은 유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쿠팡이 5달 동안 이걸 인지하지 못했고 이것도 소비자의 신고를 알게 됐다. 이거 지금 말이 됩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특히 이제 쿠팡이 지금 어제 뭐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내부에서 그러니까 직원의 소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누구나 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뭐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네. 내부 직원 통제가 어려웠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쿠팡 처음에는 피해 고객이 4,5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불과 9일 뒤에 3,37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7,500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 측이 지금 로그인 정보, 계좌 정보는 안 뚫렸으니까 안심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네. 저도 약간 개인적으로 쿠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됐다는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메시지를 보면서 너무 좀 화가 난 사실이 뭐였냐면 네. 계좌 정보, 로그인 정보 등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거네요. 네, 이게 맞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네, 온 거예요. 확인하였으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이시죠? 네, 그 네. 안전하게라는 그 문구에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하는데도 5개월 걸리고 실제로 알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키사 등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틀이 지나서야 신고한 사실 때문에 늑장 대응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금 방금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유출이라는 표현 대신에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피해를 축소하려는 듯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출하고 유출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노출은 말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일반 직원들이 들어간 것이 노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출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범죄 사실로 인해서 털렸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성립됐다. 이런 그 요건이 성립되는 건데 이게 노출이 되는 거는 개인적인 직원의 과실처럼 이렇게 축소해서 그 법적으로 좀 문제를 덜 회피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출이 되면 이제 원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뚫렸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니까 노출과 유출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쿠팡이 사실은 미국에 있는 상장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unauthorized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개인 정보에 부적절한 접근이 있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네. 명시니까 이게 노출, 유출 이런 것들보다 미국에서는 더 법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객관적인 표현을 썼는데 한국에서는 노출과 유출이라는 약간의 법적으로 도망가려는 뉘앙스를 쓰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법적 수사를 썼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조금 더 지금 비판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네, 시민들 좀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차후에 문제를 좀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사과만 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문제를 실제로 맞닥뜨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문제 심각성을 조금 느끼고 아무래도 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거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광고성 연락이 자주 온다고 느껴서 혹시 해당 부분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이 들긴 했었습니다. 저희 집은 좀 바로 들어오면 그냥 바로 집이라서 아무래도 좀 걱정되는 게 있죠. 막 그 가끔 좀 성폭행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 앞에 현관에서 이렇게 있다가 문 열려고 할 때 공격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 걱정되는 마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좌 정보,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털렸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집에 낮 시간대 혼자 있는 아기 엄마들 그런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맘카페 등에 많이 올라오는 불안인데요. 물리적으로 자기 집 앞에 누군가 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인지한 게 뭐냐면 이게 피싱, 그러니까 계좌 정보 노출되지 않았지만 전화번호 등을 통해서 게다가 최근 주문 목록 5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당신이 기저귀를 주문했는데 이게 배송에 오류가 있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면 내가 주문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네라고 하면서 무심코 클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피싱이라는 2차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개인정보가 거의 무슨 공공재처럼 다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여러 차례 사고를 통해서. 그런데 한 건의 사고에서는 유출되지 않았지만 여러 건의 사고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조합하게 되면 조합하면, 뚫을 네. 수도 있다는 아하, 거죠. 네. 이런 크리덴셜 그 스쿠핑이라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지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쿠팡 측의 대응이 좀 아니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거죠. 집단 소송을 하겠다라는 인터넷 카페 가입자들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집단 소송하면 지금 얼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뭐 금액을 떠나서 일단 그 2019년에 페이스북 사건을 보면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탈취와 관련해서 6조 원 가량을 페이스북이 물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전체 매출액의 4%를 과징금으로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매출액의 3%를 때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SK텔레콤 사건 기억나시죠? 올해 4월에 벌어졌는데 SK텔레콤의 경우에는 한 1,300억 원 정도의 이제 과징금이 이제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쿠팡이 지금 매출이 얼마 정도입니까? 한 30조 원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의 이제 과징금을 매긴다. 이렇게 하면 1조 원 가량, 최대 1조 원 가량을 과징금으로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여러 그 변호사들이 이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화면에도 네네. 보이네요.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 이게 집단 소송 카페가 10개나 네네. 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변호사마다 우리 각종 판례를 따라서 지금 이제 뭐 20만 원, 30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것과 별도로 해서 지금 이제 강화돼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준하는 개인정보 이 탈취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개인 손해배상 규모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쿠팡 전체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뭐부터 지금 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출된 정보로 스매싱이나 피싱 피해도 우려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 뭘 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피해 사실 조회보라라고 위장한 전화, 문자 사기가 가장 우려됩니다. 아, 그럼 문자가 오는군요. 네네, 절대 절대. 해당 링크 누르시면 안 됩니다. 되고요. 네. 그리고 긴급 앱 업데이트해라. 해킹 사고 났으니까 앱을 업데이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긴급 앱 업데이트 하세요. 피해 보상 신청하세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뭔가 쿠팡 측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나온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군요. 네, 피해 보상 아직은. 신청, 환불 이런 문구를 활용한 URL, 광고 사이트, 앱 설치 유도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 아파트에서는 그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로 인해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사례가 꽤 많았다라고 네. 합니다. 사실 공동현관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꾸고 싶어도 내가 사는 아파트 라인에 있는 분들이 모두 동의해야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동의를 좀 구해서 바꾸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자택의 도어락 비밀번호가 같은 분들이 조금 계세요. 아하. 이분들 같은 외우기 경우에는 쉽게 하려고 맞아요. 그러죠. 네. 즉시 비밀번호를 바꿔라라고 주의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있더라고요. 쿠팡에서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개인 식별번호, 그러니까 개인 통관 고유 번호라는 게 있죠. 이거 네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주민번호랑 좀 연관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해외 식구 시 세관 통관 절차를 위해 사용되는 개인 식별번호. 이게 개인마다 보유가 되고 네. 있거든요. 이게 아마 쿠팡을 통해서 직구를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발급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것도 역시나 바꾸라라고 주의를 했고요. 이거는 어디에 가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관세청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유출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려된 2차 피해인데 전화번호 유출됐으니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다운받아서 내가 마치 그 사람인 양 행세하면서 또 한 번 뭔가 금전을 갈취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최근에 롯데카드 해킹 사건도 있었잖아요. 모든 비밀번호, 뭐 로그인 번호 이런 거 좀 변경 한번 해보시는 것 추천해드리겠습니다.